오늘 제가 그 준비한 내용은 이 생성 AI, 또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을 또 활용해서 어떻게 저희가 좀 1인 미디어 컨텐츠나 이제 실제적인 또 활용 가능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진행했던 사례들을 같이 좀 공유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미디어 비즈니스학과에서 이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주변에 좀 좋은 분들과 인공지능 디자인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자인에 대한 그 분야의 확장이 또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과 이제 커뮤니티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가기 위한 협회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UXP라는 또 디자인 관련된 그 코리아 이사로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들은 이런 그 미디어랑 AI를 어떻게 좀 접목을 해서 융합적으로 만들어낼 건가. 특별히 최근에는 이 생성 AI가 이런 컨텐츠 제작이나 디자인 결과물 제작에 혁신적인 어떤 그 변곡점을 가져온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챗GPT는 더 이상 뭐 얘기하지 않아도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작년 이제 11월에 이제 출시가 되면서 엄청난 그 사회적인 그 반향을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업무에 이제 적용해서 활용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텍스트를 생성하는 AI에서 이렇게까지 그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실제 그동안 저희 그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은 이챗 GPT로도 책을 써서 이제 출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보고서 작업이나 어떤 시나리오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챗 GPT 같은 경우 이제 그 100만 명 사용자 달성까지 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기존의 어떤 유명했던 서비스들, 뭐 스포티파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도 한 150일, 75일 걸렸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실제 자기의 업무 분야에 있어서 다들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성 AI가 가진 또 대표적인 이 챗GPT의 그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그 3년 정도를 보내면서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사실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저희 제페토라든지 아니면 뭐 로블록스는 또 10대 친구들이 많이 쓰지만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그 상용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면서 실제 우리 삶을 바꿔놓을 만한 그런 플랫폼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생성 AI 시대를 저희가 이제 이 어떤 코로나 시대를 종결하면서 새롭게 맞이하게 되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그 유용한 이 생성 AI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시긴 이 이유는 이 기술적 특이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만드는 결과물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 뭐 철학적인 부분이나 이제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까지 뭐 너무 미래적으로 뭐 AI가 뭐 지배한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 조금 약간은 좀 뭐 먼 얘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저희한테 실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기술적 특이점을 넘어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 도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아래에 있는 그 빨간 줄이 그 휴먼 베이스 라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 보통 한다라고 하는 그 수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그림을 그리고 이 정도까지 글을 쓰고 그리고 이 정도로 말을 하는 어떤 수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2017년부터 2022년 넘어가고 지금 벌써 2023년 중반을 오면서 이 휴먼 베이스 라인을 이제 넘어가면서 이 생성 AI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자체가 인간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이제 어떤 변화의 시점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작업들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기존 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퀄리티도 좋고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한 저희가 이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뭐 챗GPT 얘기 잠깐 드렸지만 뭐 저희는 오늘 조금 더 다른 쪽들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제 저부터 들었고 이제 오셨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챗GPT라든지 뭐 구글의 이제 바드라든지 이제 MS의 빙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이런 그 대규모 언어 모델링 기반의 이 생성 AI들이죠.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거의 관련된 텍스트 결과물들을 만들어주는 이 AI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어떤 의미 있는 이미지나 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 다양한 유형의 이 생성 AI들이 점점 더 확장돼 가고 있고 그 결과물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여러 가지 제작 콘텐츠나 어떤 미디어 관련된 결과물들을 제작할 때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뭐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이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들 잘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이미지 생성 AI 같은 경우는 뭐 오픈AI에서 만든 뭐 달리 같은 이제 경우가 최초에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또 반향을 또 이끌었었고요.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이제 미드저니를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미드저니가 아무래도 이미지 어떤 뭐 퀄리티라든지 이제 프롬프트 사용하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드저니를 가장 많이 또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미지 생성과 관련해서요. 근데 이제 미드저니도 최근에 이제 5.2 버전까지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이미지가 처음에 그 1.0 버전, 2.0, 3.0 버전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진짜 이미지 결과물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더라고 보니까 이제 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출시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2년도 넘지도 않은 그런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까지 이제 이 수준이 높아질 정도면은 앞으로 1, 2년 안에만 지나도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우리가 의도한 결과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이제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드저니를 통해서 만들었던 뭐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같은 경우는 뭐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출시되면서 이번 1등을 받으면서 많은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디지털적인 어떤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AI로 그린 작품이 어떤 디지털 전시회에 어떤 1등을 차지해도 되는 건가? 어떤 인간이 작업을 한 것이 또 어떤 AI가 작업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 그거에 대한 저희가 좀 철학적인 어떤 이슈들을 던진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뭐 이 대세는 이제 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AI로 작업한 결과물과 뭐 인간의 작업한 결과물, 어차피 사람이 보는 것들은 결과물을 똑같기 때문에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좀 2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를 통해서 작업되는 것들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 시대의 어떤 큰 기조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이미 맞이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그 생성 AI들이 뭐 런웨이를 통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줘서 지금 뭐 유튜브 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광고 영상들도 만들고 조금 세련돼 보이는 느낌의 영상도 아예 생성을 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이제 걷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뭐 음악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국은 그래도 다행히 초거대 AI 중에 이제 네이버 클로바를 가지고 있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람들의 목소리 같은 것들도 다 학습을 시켜서 그 목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이런 뭐 클로바 같은 AI 서비스들도 이미 대중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컨텐츠 제작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얘기를 조금 한번 드린 그 배경적인 이유는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2023년이잖아요. 근데 이런 텍스트 기반 AI나 이미지 기반 AI들 앞으로 지금 이제 대세가 돼서 퀄리티가 더 좋아지는 것들은 어떤 뭐 비디오라든지 영상 제작이라든지 3D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이런 생성 AI를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저희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인데 아마 2030년까지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로드맵이나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앞으로는 거의 어떤 이런 컨텐츠 제작이나 어떤 디자인 관련된 분야에서 모든 이런 결과물들을 생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AI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 AI를 통한 작업을 통한 어떤 디자이너들, 컨텐츠 창작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작업했던 방식들이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그림 그리는 걸 배워서 작업을 했었고 뭐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영상 편집하는 기술들을 배워서 뭐 촬영을 해서 진행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감하게 삭제되고 이제 아예 그 결과물 자체를 만들어내는데 이 AI를 우리가 다양한 프롬프트랑 소프트웨어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통해서 어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로 저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경쟁력 있는 사람들 요즘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저기 이제 그 뭡니까 직장을 잃어버리는 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올해 3월에 그 이제 고용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실업을 했는데 무려 3,900명의 사람들이 AI로 대체가 되면서 직업을 잃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뉴스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헐리우드나 이런 쪽에서도 시나리오 작가들도 이제는 그 생성 AI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한 10명 정도의 시나리오 작가가 필요했는데
지금 한 2명만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도 생성 AI를 통해서 시나리오 작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생성 AI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결과물을 만들고 더 효과적이고 더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가가 우리의 어떤 그 경쟁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이런 미디어나 관련된 이쪽 비즈니스에 있어서 굉장히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이미 뭐 생성 AI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관심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이 좋은 분들도 제가 이제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2023년 하반기를 맞이하는데 이 2023년 하반기에 이 생성 AI의 그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더 수준을 높여가고 어떻게 나만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한 2030년까지 한 7년, 10년 정도의 앞으로 미래의 어떤 비즈니스와 사업과 나의 경쟁력을 갖춰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많은 분야에서 이미 이런 그 생성 AI를 통한 그 컨텐츠나 이 미디어 관련된 결과물들을 이미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저니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웹툰과 이제 코믹 관련된 부분들을 아예 본인이 시나리오만 작성한 다음에 이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토샵으로 화면 구성만 해서 아예 만화책을 이제 출판한 사례도 있었죠. 이거는 미국 뉴욕의 예술가 이제 크리스 카시타노바라고 하는 분이 만든 작품이고요. 물론 저작권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그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미국 저작권청에서 절반만 인정을 해줬어요. 여기에 대한 그 시나리오랑 대사는 저작권 인정해 주지만 그림은 생성 AI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작권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작년에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생성 AI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 조금 법적으로 좀 해결이 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디자인 분야에서 이 생성 AI를 통해서 이 디자인과 컨텐츠를 만드는 걸로 완전히 변화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이제 옷을 만드는 것들도 과거에는 옷을 다 일일이 이제 스케치하고 그리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거쳤지만 이런 그 생성 AI 툴들을 이용하면은 사용자들도 자기가 다 디자이너가 되어서 본인이 원하는 옷들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생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제품 디자인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큰 변화를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떤 뭐 제품 디자인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옆에 그 제품 디자인 학과 친구도 있으면은 다 그걸 손으로 이제 모델링해서 이제 그린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우드락이라고 그런 거 하는 거를 이제 깎아가지고 이제 실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칠해보고 이제 3D 모델링 돌리고 이런 그 복잡한 과정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그 프롬프트만 내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걸로 바로바로 이 3D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결과물도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것들을 바로 저희가 어떤 시작하자마자 결과물로 접근해 보면서 과연 이게 괜찮을까? 소비자도 어떤 반응을 볼까? 하는 것들까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멋진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뭐 모빌리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이제 뭐 저희가 출시된 자동차 중에 뭐 AI를 활용했다 이런 사례들은 나오진 않지만 이런 그 기존의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이 이미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뭐 모빌리티라든지 제품 디자인 관련된 분야에서도 이 생성 AI를 활용해서 그 결과물들을 디자인하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황민 대표님 주로 또 공간 관련된 사례들을 많이 알려주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공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어떤 공간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공간을 가서 이제 실측을 하고 그런 것들을 3D 렌더링을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어떤 이런 결과물로 이 집을 꾸밀 수 있습니다라고 소비자한테 그 예시들을 이제 보여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생성 AI들을 활용하면은 그 집에 가서 사진을 한 장만 딱 찍으면은 그 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 이미지 한 장만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이 공간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바로바로 소비자에게 저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비즈니스에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오늘은 이제 좀 1인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더 많이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다양한 그 1인 미디어 콘텐츠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일 재밌게 봤던 이 사례는 이 발렌시아가 관련된 그 사례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그 생성 AI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정을 가져왔던 이제 중요한 이유는 여기 나온 그 모든 영상 자체가 이제 생성 AI를 통해서 이제 제작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데본 플라잉 폭스라고 하는 유튜버 분이 이제 제작을 했는데 그 실제 이제 제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이제 공개한 내용들을 이제 보니까 총 4개의 이제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을 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챗 GPT를 활용을 해서 해리포터의 주요 인물 10명을 뽑아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다시 챗 GPT한테 요청을 해서 발렌시아가 디자이너의 그 관점에서 이 해리포터 이제 10명에 대해서 어떻게 의상을 입을지 이 런웨이 상황을 연출해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프롬프트 작성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생성된 이 텍스트들을 기반으로 미드전에 입력을 해가지고 각각 10명에 대한 발렌시아가 관련된 이미지들을 생성해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 또 유명한 배우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그 목소리 파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 인터뷰 관련 MP3 파일들을 이제 그 음성 관련 인공지능 11랩스에 넣어서 그 특정인의 그 목소리를 대본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생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들려주고 맨 마지막에 활용된 거는 이미지와 음성을 애니메이션 인공지능 DID에 넣어서 실제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영상을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은 혼자서 그냥 만들었다. 한 사람이서 이렇게 완전히 3D로 딥페이크된 합성된 영상 자체를 기존에 상용화된 인공지능 한 달에 뭐 다들 사용료 내면은 뭐 한 달에 몇천 원, 뭐 1만 원 정도만 내면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들이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자기가 아이디어만 있고 어떤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만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파급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생성 AI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거의 1인이라고 하는 개인들이 초거대 개인 해서 이제 개인 자체가 AI를 활용해서 과거에는 거의 한 중소기업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와 이제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 제작 자체를 어떤 사람의 실제로 본인이 그리거나 뭐 한 거는 하나도 없죠. 기존에 있는 AI를 통해서 활용해서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생성 AI를 기반으로 이 컨텐츠 바이럴 될 수 있는 영상 컨텐츠 제작이 너무나 용이해진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상이 워낙에 이제 그 바이럴되고 유명해졌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어떤 그 유튜버들이 비슷한 영상들을 패러디해서 작업을 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뭐 해리포터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이 작업들은 이제 미드저니로 작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미드저니로 작업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그 DID를 활용해서 말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작업하는 것들이 패러디인 것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대부분 이제 근육질의 해리포터가 나와서 재밌는 좀 웃긴 컨텐츠를 만드는 형태의 영상들이 지금도 굉장히 유튜브나 이런 상에서 굉장히 인기를 이제 끌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이러한 그 좀 사례들을 보면서 생성 AI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미디어 관련된 콘텐츠들이 계속 제작이 되는데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좀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아마 오신 분들은 스테이블 디퓨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생성 AI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 오픈 소스 라이센스로 이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료로도 이제 사용이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또 굉장히 좀 컴퓨터 사용 리소스도 좀 낮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에 용이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료다. 무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다. 굳이 어떤 비용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조금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뭐 미드전이나 이런 서비스들보다는 아무래도 뭐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들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발자 중심으로 우선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자유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프롬프트 제공되는 것 외에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확장된 어떤 그 소스들을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계시고 실제 그 로라 같은 그런 방식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미지를 모델링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자유도가 있어야 사실은 내가 의도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도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고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아직 이미지만 이제 생성을 해주는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이제 디포럼을 사용하면 영상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그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기존에 나와 있는 영상 자체를 이제 무브 투 무브를 통해서 또 영상 자체를 변환하는 것들도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이하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스테이블 디퓨전이 괜찮다. 근데 앞으로 이제 미래적으로 봐도 뭐 스테이블 디퓨전을 가장 많이 뭐 상업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자유도가 높고 본인들이 이제 지금 원하는 기업마다 아니면은 개인 창작자들마다 원하는 어떤 방식과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서울 미디어 대관대학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 예술 관련된 분야랑 한번 좀 접목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했었고요. 올해 그 6월 달에 이 그 가곡 콘서트가 있었어요. 한국 가곡 콘서트인데 그래서 이제 이 가곡 관련해서 이제 유명한 그 성악가 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그 무대에 서서 이제 공연을 하시는 이제 부분인데 이때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 생성 AI를 통해서 새로운 첨단 기술과 예술의 그 만남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한 지점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 요청이 좀 있었고요. 저도 그래서 그동안 이제 생성 AI로 여러 가지 그 영상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것들에 대한 그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실제적인 어떤 그 사회적 필요랑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점에 대한 좋은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같이 한번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콘서트에서 요청받은 주제는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면 좋겠다. 특별히 그 1950년에서 2020년까지. 왜냐면 1950년에 저희가 이제 그 전쟁이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났고 정확히 보면 1953년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현재 그 2023년까지 약 70년의 시절이 있었는데 이 70년 동안 생각해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영상으로 우리가 담아가지고 한번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은 아까 데몬 플라잉 폭스가 만든 그 해리포터 영상이랑 좀 비슷한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설계하는 것부터 가능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 직접적인 어떤 작업을 하지 않고 이런 그 생성 AI를 활용해서 영상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제작을 했고요. 제작 과정은 이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네, 물론 스테이블 디퓨전을 약간 세팅하는 데는 약간 복잡도가 좀 있었지만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역시 챗 GPT를 통해서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줘. 그 다음에 이 각 사건에 대해서 이제 AI PRM의 이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스테이블 디퓨전에 맞는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저니에서 이제 영상의 첫 이미지는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스테이블 디퓨전의 디포럼으로 영상 제작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시나리오를 짜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 챗GPT에서 이렇게 뭐 1950년에서 2020년까지의 대한민국 주요 사건을 정리해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근데 역시 조금 아직 한계를 좀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 그 한국은 좀 데이터가 아무래도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 사건들이 실제 나온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이게 조금 정리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느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조금 아무래도 이게 좀 문화 관련된 예술 공연이다 보니까 조금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보고서 선별하는 과정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그대로 가져 사용하지 못하고 몇 번의 이 시나리오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사건들을 정리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고요. 이 10가지를 이제 정리한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AI PRM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요 챗GPT 이제 프롬프트 중에서 뭐 제일 뭐 투표가 좋은 게 나왔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뭐 스테이블 디퓨전 프롬프트 베이스드 오브 유얼 아이디어라고 되어 있는 이 프롬프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프롬프트를 이제 생성을 하게 했습니다. 네, 관련된 뭐 단어를 뭐 한국 전쟁이다, 1953년 한국 전쟁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파지티브 프롬프트랑 이제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바로 이제 생성을 해서 이제 요거대로 그냥 거의 웬만하면은 수정하지 않고 이제 넣는 작업들. 물론 이제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미지를 생성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가능하면 뭐 AI 중심으로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터치를 가능하면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 한번 넣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디포럼을 쓰기 때문에 이 시간마다 이제 각 시간대별로 프레임마다 어떻게 언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생성되는지 한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해서 뭐 0초 시작될 때 그리고 뭐 215 프레임일 때 뭐 430 프레임일 때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작성을 해서 변화를 줬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는데 첫 장면 같은 경우는 첫 장면이 조금 이렇게 그래도 내가 생각한 이미지로 시작이 되면 좋겠다. 어떤 이렇게 자유롭게 생성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미드저니에서 한국 전쟁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들을 많이 생성을 해보고서 거기에 대한 그 결과물을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작업을 진행해서 제가 볼 때 괜찮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방향이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첫 장면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영상을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가장 요즘 핫하고 좀 인기 있는 영상 스타일이 뭔가 스테이블 디퓨전 만들었을 때 그래서 그 쇼폼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을 이제 발견을 했었습니다. 네. 네, 아마 뭐 이런 스타일의 그 쇼폼 영상들은 많이들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런 영상 스타일이 이제 뭐 카이버 AI를 통해서 많이 활용들을 뭐 개인들도 쉽게 할 수 있게 접근되는데 제가 볼 때 약간 카이버 AI는 조금 퀄리티가 약간 좀 떨어지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카이버 말고는 스테이블 디퓨전 자체로 좀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식의 그 시간대별로 카메라 구도가 어떻게 이제 이동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각 시간대별로 프롬프트가 생성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 디포럼을 활용해서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디포럼에서 이제 그런 그 엔진이랑 여러 가지 관련된 프롬프트랑 이제 시간대별로의 어떤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진행을 좀 했었고요. 아무래도 뭐 오늘 뭐 과연 시간상 여기까지 세부적으로까지는 다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저기 이거 세팅해 놓은 컴퓨터가 그렇게까지 막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제가 이 작업할 때 이제 요청 받았던 게 이제 3분 30초 정도였어요. 그래서 3, 4분 내외에 영상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한 25프레임은 돼야 그래도 영상이 조금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또 이제 얼마입니까? 4분 정도 이제 되면은 시간이 거의 240초잖아요, 이제. 그래서 보니까 실제 나와야 되는 결과물이 6,000장인 거예요. 이제 6,000장을 이제 생성을 이제 컴퓨터한테 시켰는데 이제 완전히 저희 그 G 컴퓨터 완전히 AI 이 컴퓨터로 이제 세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요 최근에는 제가 세팅을 좀 바꿔놨는데 이 당시에는 한 3박 4일 정도 시간이 걸려서 아주 열심히 또 이제 이미지를 혼자서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는 사실은 터치는 안 했어요. 그냥 프롬프트만 다 넣어놓은 다음에 도대체 이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건가에 대해서 저도 많은 좀 궁금증이 있었고 사실은 처음 하는 좀 시도였기 때문에 괜찮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물을 보고서 결과물이 꽤 생각보다 꽤 괜찮게 나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실제 그 이제 그 가곡 공연 중간에 이 1950년에서 2020년까지 한국의 모습을 이 이제 디포럼을 사용해서 이 영상을 생성해서 공연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제 그 거의 사람이 직접 뭐 그리거나 작업하거나 이제 한 게 아니라 이런 그 생성 AI들을 활용해서 시나리오부터 어떤 그 영상에 대한 결과물까지 접근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특별히 좀 이제 그 생각이 좀 이제 들었던 부분들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저거죠.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아직 디포럼에서 만들어진 영상들이 사실 되게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생성하다 보니까 좀 되게 독특한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사실 이게 아직 접근 가능한 분야가 이제 저기 그 예술 관련된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좀 뭐 1인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이럴 되거나 하는 영역들에 있어서는 적용이 가능하다. 근데 조금 약간 앞으로 상업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발전된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일단 저기 줌으로 좀 송출하다 보니까 이제 좀 끊기는 부분들 좀 있었던 것들도 좀 죄송하고요.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AI 영상 스토리 관련된 한국과학 콘서트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우리나라 그 문체부 장관님도 오셔서 영상을 보고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성 AI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예술 분야도 그렇고 이제 지금은 뭐 유튜브나 이런 쪽들이 우선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어떤 뭐 제품, 뭐 서비스, 공간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돼서 활용 가치를 굉장히 입증해 나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요거 이후에 추가로 한번 그 그냥 세팅은 그대로 돼 있었어요. 그대로 세팅 돼 있어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또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챗GPT에다가 또 이제 마블에 대한 캐릭터 10명을 뽑아줘 라는 형태로 넣고 그냥 프롬프트 숫자만 바꿔가지고 그 세팅 그대로 그냥 값을 넣어서 또 돌려봤어요. 네, 요것도 잠깐 한 1분 정도만 같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그 결론적으로 한번 이런 작업들을 저도 이제 진행해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지금 이 예술 어떤 분야도 그렇고 디자인 관련된 분야도 그렇고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분야도 그렇고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생성 AI가 지금 가져오고 있는 혁명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저가 뉴스에서만 접하는 거는 어떤 거 뭐 이런 뭐 옷을 만들었다더라 아니면 뭐 이미지를 만들었다더라 뭐 딥페이크 영상이 이제 있다더라 이런 뉴스를 많이 보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모든 그 디자인과 컨텐츠 제작 분야에 적용됐을 때 아주 산업적으로나 어떤 그 실제 디자인하시는 디자이너의 어떤 역할과 역량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고등학생 때는 그 데생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데생을 뭐 열심히 해가지고 그림 그래서 입시를 보고서 대학에 가고 대학 가서도 여러 가지 뭐 황금 비율이랑 막 조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만드는 소프트웨어 이제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쓰는 기술들을 배웠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생성 AI 소프트웨어들 특별히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런 그 오픈 소스로 된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장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있으면은 자기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제작 능력이 있으면은 실제로 손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도 진짜 전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희한테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 생성 AI를 활용해서 얼마나 내가 의도성 있게,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상상한 것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 나가는가, 생성 AI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높여가는 것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즘에 저희가 그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그 좋은 결과물들 서로 많이 공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물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나만의 그 비즈니스적인 상업적인 가치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활동들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과제가 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